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뭐라고 날밤새면서 보다가 이제 정리가 좀 늦었네요. 네, 억지 춘향이다. 네, 억지 춘향이다.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깨 맞힌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비둘기는 아니었다. 내년에 이제 한 번 정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5월에 퇴임해서 나가면 캐비넷이 과연 얼마나 끌고 내려갈 것이냐. 그렇다면 여기에 두 가지죠. 우리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시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가질 거냐. 이거 두 가지. 다음에 이제 고용은 좀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전에 좀 많이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중간선거가 11월인데 그 전에 최소한 3번은 내릴 것이다. 그래서 3.75, 지금 3.5에서 3.75인데 금리를 2.5까지는 충분히 내리고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면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케빈 헤셋이 등장하면 금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장이 우호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현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시장이 또 의외로 아주 민감하죠.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침해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일단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번에 FOMC 미팅이었다. 억지 춘향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년 기대감과 그리고 기업의 실적 이 두 바퀴로 시장이 연말까지 굴러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오늘 오라클이 발표되고 내일 이제 브로드컴 실적이 발표되고 중요한 것이 원투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일인가에 나오고 이렇게 커다란 이제 실적들이 쭉쭉 있는 이 실적들이 오히려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속 반도체, 로봇, 2차전지 삼각편대에 어제 보니까 바이오가 올라서 사각편대. 그래서 ABL 바이오가 시장을 오늘 어떻게 끌고 갈지.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바이오가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유지를 해 가는데 이젠 삼각편대가 아니라 사각편대를 기본으로 두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전 다우는 플러스 1.18, 나스닥은 0.46, S&P는 0.72.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물론 이제 긴 빠진 이벤트였다는 것이 확실한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큰 어떤 모멘텀은 되지는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뭐 크게 오른 종목은 TSMC 한 2.2 정도. 그다음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네. 마이크론이 한 4.47 정도, 26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3%씩, 네, 퀄컴도 3.53. 상당히 기술주들 중에서 금리에 민감한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 퀄컴도 3.53% 상승. 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도 4% 네,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이어런트, 테라다인 이런 것도 2%씩 올라오는 모습.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특히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리딩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뉴스를 보면 미 증시 3대 지수 FOMC 금리 결정 발표 상승으로 전환했다. 연준 기준금리 3년속 25bp씩이나 3.5에서 3.75. 미 연준 내년 말 예상 기준금리 3.4 한 차례이나 전망이다. 이건 연준의 점도표상에 나오는 문제이고 시장은 내년에 제가 봐서는 최소한 2번, 3번까지는 가능하다. 파월 물가 여전히 높지만 고용 둔화가 더 우려된다. 고용의 방점을 지금 억지 춘향으로 맞춘 거죠. 파월 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해준다. 이것도 이제 시장에 시사를 하면서 그나마 시장을 돌려 세우는 반등을 해주는 요인이 됐다. 연준 내부 분열이 시작했다. 비컷 한 명은 케빈 헤셋이죠. 네, 동결 두 명은 굴수비하고 어딘가요? 네, 캔자스시티 연은행 두 분은 동결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를 보면 달러는 0.92, 달러는 당연히 약세겠죠. 98.285.
따라서 원화가 강세로 돌았습니다. 1468.95 굉장히 중요한데 원화가 이제 다시 소폭으로 강세로 돌아선다면 외국인의 주식 자금은 유입은 좀 가능할 것 같다. 단순하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우리나라 주식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이제 줄면서 원화가 소폭 강세로 돌아선다면 외국인들의 자금은 연말에 좀 머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오늘 WTI는 1.2% 상승했네요. 58.95. 금은 0.57% 상승 4,260달러. 중요한 게 이제 금리인데 2년짜리는 3.532, 8.1bp 하락. 네. 10년물은 4.153, 3.6bp 하락. 2년물 금리가 8bp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알파벳 1.02% 상승, 네, 테슬라는 1.41, 451달러, 다시 450달러 회복, 엔비디아는 오히려 빠졌네, 184.73, 좀 의외인데 이렇게 장이 끝이 났습니다. 어제 시장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738억을 샀네요. 네, 매수가를 강하게 했는데 거의 다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많이 산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또 코스닥에서 981억을 매수했고 대신 선물에서는 984억 매도를 하는 모습. 네, 시장의 증시 자금 동향은 예탁금은 79조, 네, 조금씩 올라가고 신용잔고가 늘었네 27조. 상당히 신용잔고가 이제 폭탄처럼 날라오는데 일단 이렇게 가면 30조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신용 융자잔고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사야 하느냐? 어제 이제 시장은 의료 AI, 음원과 음반, 비만 치료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4개가 올랐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메디아나, 셀바스 AI, 퍼로스 아이바이오, 네, 다날, NHM 박스, RBW, 하이브, 더 핑크퐁 컴퍼니, 비만 치료제 일동제약, 네, 큐라티스, 올릭스, 나이백, 삼천당. 일동제약은 경구용인 것 같고 삼천당도 비만 치료제 경구용인 것 같아요. 좀 오르는 모습. 스테이블 코인의 IT센 글로벌, 다날, 헥토 파이낸스, 뱅크웨어 글로벌. 이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비만 치료제들이 다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ABL 바이오가 시장에서 두 가지 요인으로 거의 10% 가까이 오르는데 하나는 무중할 것이다. 무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학회에서 의료 학회에서 활발한 다양한 연구 결과 논문을 발표할 것이다. 또 관련 기업들이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ABL 바이오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역시 SK 하이닉스들은 확 뛰죠.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로봇은 유진로봇과 클로봇, 유일로보틱스, 유리기판주 JNTC, 피롭틱스, 이노메트리, 폴더블폰, 파이nem텍, 동훈하나텍,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에 올라왔는데 늘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있느냐, 지속성, 연속성, 지구력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캐션 마크를 보이는 거죠. 어제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인데 상당히 코스닥을 활성화시킬 정책들이 이제 개선안 쪽으로 나오는데 연기금의 투자 비율을 3%에서 5%로 목표를 상향하고 코스닥 공모주도 25%에서 30%로 늘려주는 거, 네. 벤처펀드 소득공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늘려주는 등 코스닥 쪽 활성화 정책이 시장에 이제 기속적으로 다 여러 번 이제 시장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코스닥 쪽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2018년 코스피와 코스닥인데, 네. 문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치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그랬다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때 따라서 코스닥을 정부가 활성화로 펌프질을 하면 당연히 코스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종목을 하죠. 코스닥은 반도체 뭡니까?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개의 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로봇이 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미국 금리가 인하를 단행한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 이미 시장에 충분히 노출된 호재이고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발언도 남아있기에
시장은 다소 신중히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다. 이제 미국 캐비넷이 임명이 되고 그의 강경한 역할, 그로 인해 몰고 올 다양한 불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섞이며 불안한 출발이 얼마나 잘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지가 연초에 이제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죠. 네. 모든 정책의 핵심은 내년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11월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따라서 불확실성 증가는 더 커질 가능성, 그리고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최소한 선거 전에 저는 2번, 3번까지도 할 수 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오라클 내일 발표를 불어들 것 없는 실적 발표로 장이 움직일 것이다. 연말 시장은 화려하지도 그러다 폭삭 망할 상황도 아닌 다소 어정쩡한 상승과 하락력이 동거하는 지지분연한 장세가 될 것이다. 개별 종목 장세와 그나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섹터와 종목을 찾아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로봇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 사각편대 내의 종목을 찾는 게 좋을 것이다. 그나마 오늘 하나 찬이라면 ABL 바이오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증에 대한 루머도 돌고 내년 학회의 다양한 논문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동한다면 ABL 바이오가 덩치가 커질 가능성, 지금 이제 10조 내인데 20조까지는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ABL 바이오를 강력히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한국 시장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좀 가벼운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이 좀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여서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로봇주로 다시 사각편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잘 견뎌서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막 그렇게 무너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카페에서 뵙도록 합시다. 카페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제 생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